페이지 81쪽에 있는 원해시설. 이 차는 지금 원해시설을 계속 하다가 업방 바뀌니까 그 설명안이라고 또 딜레이 시키고 또 문제가 덜 풀어서 또 바짝물 생산해보자 문제 풀이라고 또 딜레이 시키고 계속 딜레이 하다가 그래도 이제 원해시설은 기본적인 것을 깔아드렸고 지금 오늘은 이제 지금 시설 작물하고 버섯하고 그다음에 농업용 시설물에 대해서 잠시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유인물 드린 문제를 통해서 이제 같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해시설 잠깐 살펴보면 이제 시설 작물이 있습니다. 시설 작물이 있는데 이 시설 작물은 업무 방법이 이게 3월 22일 날 정정이 또 됐습니다. 그래서 정정된 거 좀 고치고 가시게요. 여러분들 업무 방법 새로 나온 책이 있으시죠? 거기 보시게 되면 거기에 81쪽에 보시면 시설작물 버섯 나와 있잖아요. 네, 버섯. 버섯이 쭉 나와 있는데 피해율에 거기서 버섯 그 다음에 82쪽 그 다음에 83쪽 84쪽 이게 쭉 있는데요. 한번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81쪽에 보면 중간에 보험금 2번 보험금 산출 방법에서 딸기 딸기 있고 밑에가 1번 있죠. 1번 딸기 아래 하면 이것도 고치냐고 나서겠네요. 딸기 아래 1번이 있는데 여기가 뭐가 써 있냐면 생산비 보장 보험금이라고 써 있어요. 그죠? 생산비 보장 보험금. 거기에 보면 보험 가입 면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걸 보험 가입 면적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험 재배 면적으로 바꾸십시오. 보험 재배 아니라 피해 작물 재배 면적. 글씨를 작물 재배 면적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다 여기는 재배 면적으로 바꾸시면 돼요. 얘를 끊고 피해 작물 재배 면적으로 가입 면적이 아니라 재배 면적으로 바꾸시면 돼요. 근데 왜 피해 작물인지는 아시죠? 왜냐면 여기가 딸기나 수박이나 토마토나 여러 가지 있으니까 여기가 또 딸기 재배 면적 그러면은 수박이 또 기분 나쁠 거고 참외 재배 면적 그러면은 또 옆에 있는 멜론이 성질할 거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보시게 되면 딸기부터 토마토하고 미나리 수박까지 있죠. 그래서 얘네들 그냥 너희들 몰아 때려서 피해 작물이라 하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게 되면 밑에 3번 가로 3번에 보면 피해율 있잖아요. 피해율에 보면 재배 비율 곱하기 피해 비율 곱하기 손해 정도 비율 나와 있는데 재배 비율부터 곱하기까지 끊어 주십시오. 이렇게 재배 비율이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있기 때문에 재배 비율이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얘가 없고 옛날 가입 면적에서면 재배 비율이 맞죠. 재배 비율이 뭡니까? 가입 면적분의 재배 면적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건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가번에 재배 비율인가 도대체 뭐냐라고 써져 있잖아요. 이렇게 재배 비율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재배 면적 나누기 가입 면적이니까 요거 끄시면 되죠. 이렇게 이게 재배 비율 안 쓸 거니까 같이. 그 다음에 그 다음 장 한번 보시게 되면 이제 불러만 드릴게요. 그 다음 82쪽 상단에 보시게 되면 장미 있고 가로 1 나무가 죽지 않은 경우 생산비 보장 보험금이하고 보험 가입 면적인데 A는 이제 장미만 쓸 거니까 그냥 장미 재배 면적 이라고 바꾸시면 되죠. 장미만 쓸 거니까 장미 재배 면적. 그 다음에 그 밑에 피해율이 있었잖아요. 피해율. 피해율은 재배 비율 곱하기인데 재배 비율 곱하기까지를 지워 주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 양괄호 1. 재배 비율은 재배 면적 나누기 가입 면적인데 그거 양괄호 1 전부 다 지워버리세요. 한 줄 딱 삭제. 양괄호 1에 재배 비율은 재배 면적 나누기 가입 면적이죠. 그거 통째로 지워주시면 됩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여기는 버섯 시설 작물하고 모든 시설 작물하고 모든 버섯의 재배 비율은 다 없앤다. 그 다음에 앞에 보험 가입 면적을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재배 면적으로 고친다. 재배 면적으로 고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근데 이렇게 장미 이름 붙여주고 이제 피해 작물을 하는 것은 그 해당되는 작물들이 좀 여러 가지 있을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 가로 2번 나무가 죽은 경우입니다. 생산비 보장. 보험 가입 면적이 아니라 장미 재배 면적이고요. 그 다음에 나번의 피해율은 재배 비율 곱하기 피해 비율이죠. 근데 재배 비율 지우면서 그 밑에 양가로 1번. 재배 비율은 재배 면적 나누기 가입 면적. 요것도 통째로 지우시면 됩니다. 다 똑같이 이런 방법으로 지우시면 됩니다. 부추도 마찬가지예요. 부추도 보험 가입 면적이 아니라 부추 재배 면적이죠. 그 다음에 밑에 피해율도 재배 비율 곱하기 피해 비율인데 재배 비율 곱하기까지 지워버리고요. 그 다음에 가로의 재배 비율은 재배 면적 나누기 가입 면적인데 그 가로, 가번, 그 통째로 다 지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시금치입니다. 시금치, 파, 그 다음에 무, 쑥갓이니까 얘는 작물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름이 피해 작물 재배 면적이라고 합니다. 보험 가입 면적을 피해 작물 재배 면적 이렇게. 그 다음에 옆장의 83쪽 한번 보시게 되면 3번 가로 3번 해갖고 피해 비율 해서요. 피해율 해갖고 피해 비율 곱하기 재배, 이번에 또 재배 비율 가운데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가운데까지 지우시면 돼요. 피해 비율 곱하기 재배 비율인데 재배 비율 곱하기까지만 지워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피해 비율하고 손해 정도 비율만 쓸 거니까요. 그 밑에 가번 재배 비율은 재배 면적 나누기 가입 면적 그 통째로 다 지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84쪽 장 한번 넘겨보시면요. 이제 표고버섯입니다. 표고버섯도 잘 고치긴 했는데 앞에가 틀렸죠. 그래서 표고버섯 가로 1번 생산비 보장 보험금은 보험 가입 원목수가 아니라 그냥 보험 가입을 지워버리고 원목은 살리고요. 그대로 놔두고 보험 가입을 지우고 재배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러면 재배 원목수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피해율은 이제 맞춰졌어요. 얘는 수정된 거예요. 관계없고요. 그 다음에 밑에 버섯에서 생산비 표고 톱밥 배지 있죠. 톱밥 배지. 여기도 생산비 보장 보험금은 보험 가입 배지수인데 그냥 보험 가입을 지우고 그냥 재배 배지수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재배로만 바꾸면 돼요. 보험 가입 4글자 지우고 거기다 재배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밑에 느타리, 그 다음에 양송이 균상 재배입니다. 판때기 위에다가 키우는 거죠. 그것은 뭐다? 보험 가입 면적이 아니라 보험 가입 면적이 아니라 그냥 재배 면적 이렇게 고치면 됩니다. 재배 면적. 재배 면적.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시면요. 피해율이 있습니다. 가로 3번에 피해율 나오죠. 그 아래쪽, 84쪽 아래쪽 보면 피해율인데, 여기도 피해율은 재배 비율 곱하기 피해 비율 손해 정도 비율인데, 재배 비율 곱하기까지 지우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가는 통째로 지워버리세요. 가를. 그리고 85쪽 보면 느타리 버섯하고 새송이 버섯이 병재배입니다. 새송이 버섯이 병재배인데 거기에도 느타리 버섯 병재배, 새송이 병재배 밑에 가로 1 생산비 보장 보험금 보험 가입 병수가 아니라 재배 병수입니다. 그래서 보험 가입 지우고 재배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이제 가로 2번 있고 가로 3번 봐보시게 되면 피해율 나오죠. 피해율이 피해 비율, 재배 비율 곱하기 피해 비율인데 재배 비율을 곱하기까지 지워버리시면 되고요. 그 아래에 있는 가로 가번 재배 비율은 재배 병수고 통째로 다 지우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제 수정됐던 거 다 끝났습니다. 어제 수정됐던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러면 이게 보험금이 딱 맞춰져요. 1과목하고 맞죠 이제? 네, 속이 후련하시죠? 1과목하고 맞추니까. 근데 이 원리만 알면 사실 의미 없는 건데 원리만 알면. 자, 시설 작물 하면 작물은 4가지로 기억해 주시라고 말씀드렸죠. 제일 먼저 하는 게 딸기, 뭐 토마토, 수박, 멜론 뭐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은 딸기는 딸기 등이하고 보험금은 이제 어떻게 산정할 거냐라는 거예요. 얘네들은 보험금은 재배 면적입니다. 재배 면적. 그래서 얘의 피해 작물에 피해를 입었으니까 재배 면적 곱하기 얘네들의 돈으로 환산해야 되니까 단위 면적당 보장 생산비 들어가겠죠.
그럼 얘하고 얘를 곱하면 보험 가입 금액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보험자가 책임질 수 있는 최고 한도액이 되는 거예요. 보험자가 책임지는 최고 한도액. 곱하기 경과 비율. 곱하기 피해율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냐면 보험자가 이 생산비는 사고가 났을 당시까지 이 금액 중에서 얼마가 들어갔느냐, 그거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사고가 났을 때까지. 그래서 이 돈이 사고가 났을 당시 때, 사고가 났을 때까지 투입된 생산비만을 보장합니다. 사고 났을 때. 그러면 사고가 어떤 데 났냐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수확하기 전에 사고가 났을 때는 생산비가 얼마나 들어갔는지를 어떻게 아느냐라는 거죠. 그거에 뭐냐면 경과 비율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경과 비율은 수확기 이전 사고 때는 이 딸기라든가 뭐 수박이라든가 토마토라든가 오이라든가 미나리라 이런 것들은 처음에 시설 작물을 생산할 때, 농사를 질 때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어요. 이 총 생산비에, 피해 작물의 재면적의 보장 생산비, 이 금액의 40%는 초기에 돈을 들어가요. 초기에. 그래서 고추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다? 40%인데 이걸 농사 지을 때 준비하는 비용이라고도 해요. 준비하는 비용. 우리는 이 준비하는 비용을 계수를 환산하면 뭐라고 쓰냐면 준비기 생산비 계수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 쓰면 글씨가 신경질 나니까 이 준비기 생산비 계수를 그냥 알파라고 불러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딸기 같은 것은 딸기 농사 지을 때 초기에 들어가는 생산비는 즉 밑자리 깔아야 되고 그런 거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들어갈까라고 했는데 준비기 생산비 계수는 총 생산비의 40%가 들어갑니다. 40%. 그러면 나머지 60% 가지고 딸기는 수확하기 전까지 키울 때 이게 보통 딸기가 90일 크거든요. 이걸 표준 생장일수라고 합니다. 키워야 되니까. 그러면 나머지 돈 60% 가지고 90일 동안 키우는 거예요. 근데 90일 동안 키우는데 45일째 되는 날 사고가 터졌어. 그러면 생산비를 얼마나 들어갔겠냐 이거예요. 생산비가 얼마 들어갔겠냐 이거죠. 그럼 뭐 일단 40% 들어가고 60%의 절반 30% 들어갔으니까 돈이 70% 들어갔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네. 그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확기 이전 사고 때는 알파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이거죠. 자, 소기에 40% 들어갔으니까 지금 1에서 40%를 빼면 60% 남았죠. 얘 갖고 며칠 쓰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 생장일수 업무 방법에 남아 있고요. 뭐 이건 뭐 출제자가 조건을 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저도 뭐 그 어디다가 쓰느냐가 더 중요한 거니까 이 공식 어디다 집어넣는 거죠. 농사 지을 때 사고가 언제 터졌냐? 생장일수입니다. 이 생장일수는 이게 사실 중요하거든요. 이게 생장일수는 정식이라든가 시설작물의 경우 정식 또는 파종일이죠. 정식 또는 파종일로부터 언제까지냐면 사고 발생일까지 시간이 지난 일수 날짜입니다. 그래서 정식 파종일로부터 사고 발생일까지 경과일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특이한 게 사고 발생일은 얘네들이 보상하는 재해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입니다. 이거 하나 개념만 알면 시설물 버섯 다 똑같으니까. 이 사고 발생 일자를 특정을 할 때 언제 하냐면 보상하는 재해가 왔을 때예요. 이게 자연재해다 가면 태풍이 왔을 때, 강풍이 왔을 때, 집중호우 피해가 왔을 때 이때 사고가 발생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런 거 있죠. 재해가 장기간에 걸쳐야 장기간에 걸쳐서 재해가 오는 경우가 대표적인 게 얘는 뭐가 있어요? 고추는 뭐 있어요? 장기간에 걸쳐 온 게? 가뭄 하셨죠? 가뭄의 사고 발생일자는 언제라고 했어요? 그렇죠. 첫 강우일 전날. 그렇죠? 왜냐하면 가뭄이니까 비가 와불면 가뭄 아니잖아요. 그래서 비 오기 전날이 비 안 왔잖아요.
마지막 비 안 온 날짜. 그 날짜가 이제 사고일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얘는 가뭄이 안 들어가고 폭염입니다. 또는 냉해. 이런 식으로 폭염이나 냉해 피해가 벌친 경우에는 냉해가 오늘 잠깐, 또 폭염이 오늘 잠깐 덥다고 해서 얘가 작물이 피해를 입지는 않아요. 더운 날씨가 며칠간 계속 지속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즉 사고 발생 일자는 수학기 이전입니다. 이전의 사고 발생 일자는 언제로 하냐면 폭염이나 냉해인 경우만 그래요. 폭염이나 냉해인 경우에는 어떠냐면 이 기상특보 발령일자라고 합니다. 기상특보 발령일자를 사고 발생일로 추정하자 이렇게 해놨어요. 추정까지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얘는 기상특보 발령일자라고 문제를 내는 게 조금 무리수가 있습니다. 추정이라고 했으니까요. 추정이 언제라도 수정이 가능하거든요. 이 추정이라는 것은. 고추처럼 딱 확정 정해버리면 관계없어. 강우일 전날에 사고일자요. 분명합니다. 근데 중간에 비가 오기 전에 조사일자로 했으면 조사일자를 사고일자로 한다로 써주세요. 그거는. 한다, 불변입니다. 그럼 그 날짜가 사고일자인 것이요. 누구도 못 고쳐. 근데 얘는 뭐예요? 추정이라고요. 기상특보 발령일자, 그날은 아니요. 그날은 그래도 따뜻했네. 좀 괜찮았어. 여유 있고 뭐 그렇게 덥질 않았는데 이러면 또 바뀌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추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뭐냐? 가로넣기 나올 확률이 높아요. 가로넣기. 수학기 이전 사고 때는 뭐다? 기상특보 발령일자가 사고일자다. 그런데 어쨌든 이걸 굳이 시험 문제를 낸다면 이런 겁니다. 자, 정식일이 5월 10일이에요. 기상특보 발령일자가 7월 10일이다. 그래서 이때까지 경과일수가 만약에 60일이다 라고 한다면 60 쓰란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정식일이 5월 10일이고 기상특보 발령일자가 7월 10일인데 이 7월 10일은 정식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입니다 라고 한다면 여기다 60을 넣으란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 말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수학기 중에는 어쩔 거냐? 수학기 중에 만약에 냉해라든가 폭염이었을 때, 그래서 가로넣기가 나올 확률이 높다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딸기를 한참 수확하고 있는데 냉해 피해가 오면 딸기가 또는 폭염이 오게 되면 딸기가 물러져서 수확할 게 있나요, 없나요? 없으니까 물건을 바깥으로 출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래서 폭염이나 냉하 등 수학기 중에 제1자를 산정할 때는, 사고 발생을 산정할 때는 폭염이나 나머지 뭐 강풍이다, 태풍이다, 그러면 그건 그날 어느 날이 사고 일자예요. 그런데 냉해나 폭염 등이 장기간에 걸쳐서 왔을 때 이때 수학기 중 사고 일자는 뭘로 특정하냐면 최종, 자, 냉해가 왔으니까 더 이상 작물을 따가지고 딸 게 없잖아요. 그래서 출하할 수가 없잖아요. 물건을 바깥으로 공판장에 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고 일자를 뭘로 정했냐면 최종 출하 일자라고 했어요. 출하 일자로 추정한다. 두 가지는 기억 좀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자, 표준 생장일 수는 조건을 드릴 것입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서 작물이 지금 경과 비율이 제가 40%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경과 비율이 수학기 이전에 40% 아닌 작물이 두 가지가 있더라. 40% 아닌 게 두 개 있어요. 그게 어디 보시냐면 81쪽 보시게 되면 국화하고, 경과 비율 봐보세요. 국화하고 카네이션입니다. 국화하고 카네이션. 단 국화 어디다 쓸까? 국화하고 카네이션인데 이 카네이션을 일반적으로 재배한 것은 아니고요. 즉 제절화 재배, 잘라서 이놈을 출하하고 잘라서 출하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꽃 같은 거 보시면 국화 지금 일반 재배는 스탠다드 기행이 그 국화 그 하나씩
줄기에 하나씩만 키우는 걸 일반 재배라고 하고, 스프레이 방식 아시죠? 스프레이 방식은 국화 보시면 조그만 국화들이 많이 있는 거 있죠? 요게 이제 스프레이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건 참고로만 알고 계시고요. 어쨌든 제절화, 국화나 카네이션이 제절화 재배, 잘라서 제절화 재배로 만약에 출제자가 얘는 국화인데 제절화 재배다. 제절화 재배 말이 없으면 절대 20% 쓰면 안 됩니다. 이때는 알파는 언제냐? 얼마냐면 얘네들은 20%입니다. 알파는 20%. 그럼 여기 얼마 돼요? 80% 되겠죠. 이렇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수학기 중사고. 수학하고 있는 중에 사고가 됐을 때는 생산비를 한참 수학하면서 100% 들어갔던 생산비를 회수하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회수하는데 표준 수학일수가 뭐 50일이다. 근데 25일째 되는 날 사고가 터졌다 그러면 이 작물을 수확하면서 들어갔던 투입된 생산비도 회수했는데 아직 회수 못하고 그 시설 작물 안에가 있는 생산비 있죠. 그게 몇 프로 남았냐 이거잖아요. 50%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총 수확기 중 사고 때의 경과 비율입니다. 자, 100% 다 들어갔네요, 돈이. 100% 다 들어갔죠. 근데 100% 다 들어갔는데 여기서 뭐예요? 표준 수확일수. 이 표준 수확일수는 용어가 있어요, 여기는. 수확 개시일부터 수확 종료일까지입니다. 종료일까지. 그리고 수확일수입니다. 수확 개시일부터 보험 사고일까지. 이렇게 들어가요. 보험 사고 발생일까지. 그래서 이 날짜가 여기 걸 쓴다고요. 얘네들 거. 뭘 쓴다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얘를 쓴다고요. 최종 출하일자를. 이해되시죠? 수학기 중 사고 때는 최종 출하일자를. 수학기 이전 사고 때는 기상특보 발령일자. 그래서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 여러분 헷갈리게 하려면 기상특보 발령일자 주고 그 다음에 기상특보 해제일자 주고 그러겠잖아요. 그런 식으로 줬을 때 또 조사일자면 조사일자도 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떤 걸 골라 써야 되느냐는 건 기억해 주셔야 된다고요. 즉 수학기 이전 사고 때 사고일자라는 뭐다? 기상특보 발령일자. 얘는 뭐다? 시설작물이나 버섯이나 똑같습니다. 어떤 재해에 대해서 냉해나 폭염에 대해서. 그 다음에 수학기 중사고 때는 최종 출하일자입니다. 왜냐하면 수학하고 있는데 수확할 물건이 없다는 거예요. 왜? 냉해나 폭염으로 수확할 물건이 없을 때는 바깥으로 출하를 못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종 출하일자, 그 날짜부터 사고일자로 봐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대신 주의할 거. 수학기 중에 사고 때 경과 비율은 2일 마이너스 표준 수확일수의 수확일수로요. 지금 경과 비율, 즉 생산비가 얼마나 지금 투입되고 아직 투입된 생산비가 얼마나 회수가 안 됐느냐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다만 이 세 작물 있습니다. 요즘 제주도로 가끔씩 가신가요? 가지 마라 간대. 제주도 가면 저도 제주도를 요즘 못 가고요, 무서워서. 옛날에 막 제주도 워크숍 가거나 이제 뭐 여행을 가면 그 호텔 앞에 가면 저쪽 허름한 호텔 앞에 가면 그 문짝 열면 삐지직 하고 열리는데 그 집에 가서 뭘 먹냐면 국수를 먹습니다. 근데 그 국수 굉장히 맛있어요. 제가 면 종류를 좋아해서. 근데 그 국수가 멸치 국물을 내서 만든 국수 정말 맛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절대 잊어먹지 않죠. 멸치 국물로 만든 그 국수는 이 수학기 중 사고가 발생하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어떤 거 계산할 필요 없이 경과 비율이 무조건 1이다. 1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멜론, 국화, 수박입니다. 수박일 때 경과 비율은 무조건 1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것까지만 해드리고 여기 있는 문제 하나만 풀어보고 그리고 또 다음 거 넘어갈게요. 그래야 바로
아니실 것 같아요. 자, 볼게요. 자, 문제 나눠드렸죠. 자, 원회시설입니다. 원회시설 가입한 품목에 보상하는 제로 피해를부터 다음 계약사항과 조사 내용을 보고 각 물음에 답하시오. 계약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만 풀어볼 거예요. 원회시설하고 수박, 참외 이게 풀어보세요. 다 여기에 해당되네요. 계약자 A, 딸기입니다. 가입 면적이 500제곱미터, 단위밀당 보장 생산비가 14,500원, 표준 생량일수 90일, 준비 생산비 개수 40%. 이거 뭐예요? 준비 생산비 계획까지 준다는 것은 뭐예요? 합격시키고 싶어서 미치겠다. 이겁니다. 근데 여기서 떨어지면 안 되겠죠.